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100%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긴장해서 안 되겠다. 지난 시간에는 지방흡입의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용량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지방흡입이란 미국 교과서에 따르면 순수 지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cc 이상의 지방량이 나왔을 경우 대용량 지방흡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수 지방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지방을 뽑은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중 차이로 인해서 가벼운 지방이 위로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뜬 지방 부분을 순수 지방량이라고 정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이 지방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되곤 있는데요. 순수 지방량을 기준으로 하는 병원과 용액이 섞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 두 개는 순수 지방량을 구분해 놓은 통이고요. 세 번째 통은 가운데 있는 350cc 정도의 순수 지방량이 있는 것을 흔들어서 용액과 섞어 놓은 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용액과 섞인 세 번째 통을 기준으로 지방량을 측정하면 1000cc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순수 지방량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순수 지방량으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순수 지방량입니다. 순수 지방량으로 측정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복부와 허벅지의 경우는 순수 지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가 큰 분의 경우 충분히 대용량 지방 흡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팔의 경우에는 대용량 지방량이 거의 나올 수 없습니다. 통상 고도비만 이상인 분들을 수술했을 때 양쪽 팔에서 2000cc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도의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력이 있는 분이 수술한다면 큰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 가능한 많은 지방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멍의 정도와 수술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멍이 조금 드시는 분이 붓기와 통증 같은 것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집도의의 테크닉과 지혈제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체질을 따라갑니다. 같은 집도의가 수술을 해도 멍이 많이 드는 사람과 멍이 적게 드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뽑아낸 지방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노랗게 나온 지방은 주로 멍이 덜 드는 경향이 있고, 지방이 질기고 섬유질이 많아서 붉게 나온 지방은 멍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붉게 나온 지방은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멍이 많이 들었다고 지방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멍이 적게 들었다고 지방이 적게 나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술 방식은 크게 핸드메이드 방식과 진동 기계식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술 방식을 구분해 본 것이고 지방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진동 기계식이 집도의의 노동력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을 강조해야만 더 많은 지방량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량을 뽑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대용량 지방흡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미국 교과서에서는 대용량 지방흡입은 안전성이 확보된 병원급 이상에서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고의 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지방을 가능한 많이 뽑아야 하는데요. 라인을 중요시한다면 당연히 가능한 많은 지방량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보면 라인 위주의 병원과 대용량 위주의 병원이 구분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빼면서 라인을 살리는 것이 베스트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간혹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사실성 없이 대용량 지방 흡입만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용량 지방 흡입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지방량은 개인의 체형과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대용량 지방 흡입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이 많던 적던 간에 솔직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시고 나오지도 않을 거짓된 많은 지방량을 제시하면서 결과를 과장하는 병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대용량 지방 흡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호했다. 내일도 선호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